네. 자, 임포트까지는 다 되어져 있을 거고요.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다 가지고 오셨죠? 근데 먼저 저는 아직 코드를 만들지 않아서 먼저 데이터셋을 가지고 올게요. 실본 라이브러리에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 여기에 아이리스라고 이름을 주시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앞에서 몇 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헤드라고 하면 되겠죠. 헤드라고 하면 앞에서 5개의 행들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를 출력하겠다라고 하시면 헤드 대신에 테일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면 마지막에 있는 5개의 행들을 출력하실 수가 있으시죠. 음. 이 데이터 프레임은 한번 설명드렸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붓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고요. 꽃받침의 길이란 뜻이고,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란 뜻입니다. 그리고 품종은 붓꽃들 중에서 아이리스라고 하는 꽃들 중에서 3가지 품종이 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품종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꽃받침은 아무래도 좀 크고요. 그 다음에 꽃잎은 그것보다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여줘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행이 몇 개인지, 컬럼이 몇 개인지, 각각의 그 데이터 타입들은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첫 4개의 컬럼은요, 처음 4개의 컬럼은 전부 다 실수 타입이고요. 마지막 컬럼 하나만 문자열 타입입니다. 여기가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escribe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바로 describe를 호출을 하시게 되면 숫자 타입의 변수들에 대해서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 평균값,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중앙값, 3, 4분위, 그리고 최대값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그 변수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팔 랭스라고 하는 컬럼의 디스크라이브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씩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컬럼 하나에 대해서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들을 보여주죠. 그렇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숫자형 컬럼들만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 스피시즈라고 하는 건 빠져 있죠. 왜 그러냐면 스피시즈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통계값을 계산할 수 없는 컬럼이어서 자동으로 빼줘요. 자동으로 빼고 숫자 타입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여주고요. 아니면 하나씩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컬럼 하나씩 선택해서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을 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였었고, info, 그다음 describe, 카테고리 타입. 자, 여기서는 카테고리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브젝트라고 되어져 있고 오브젝트가 세터사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문자열들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리스, 그 다음에 스피시스, 이렇게 컬럼 이름 써주시고 value count를 호출을 해주시면 value count가 몇 개의 값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값에는 널이 아닌 데이터가 몇 개가 있는지 카운트를 세줘요. 그래서 이 value count의 하나를 딱 보면 세 가지 품종이 동일한 개수만큼씩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숫자 타입 변수들의 박스 타입을 그려보자라고 했어요. 연속형 자료에 숫자 타입 변수들의 박스 플롯을 그려보자. 이렇게 했는데, 하나씩 그리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씩 그리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그리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아마 세번 라이브러리가 제일 편하실 거고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박스를 세로로 그릴 거냐, 가로로 그릴 거냐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세로로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세퍼 랭스였었죠. 이렇게 해서 plt.show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를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를.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꽃받침의 길이는요, 최소값이 4.5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고요. 최대값은 8.0보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Y축을 설정을 해주시면, 박스 플롯이 세로로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를 X로 하시게 되면 박스가 가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세펄 랭스가 가로축에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하나씩 그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씩 그리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박스 플롯 함수를 호출을 하실 때 데이터 프레임만 한번 줘보세요. iris 하고서 데이터 프레임만 주게 되면, 네, 이렇게 그려져요. X축, Y축을 설정하지 않았죠. X축, Y축을 설정하지 않았죠. 근데 세펄 랭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펄 위드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다. 페털 랭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페털 위드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보여줘요. 네,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만 주면 알아서 박스 플러스 그려줘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 디스크라이브랑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하게 되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를 호출하게 되면, 4개의 컬럼에 대해서 값들을 다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다 찾아주죠. 그죠? 이 값이 있으면 박스 플롯 하나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값이 있으면 박스 플롯을 또 그릴 수 있는 거죠. 이 값이 있으면 박스 플롯 그릴 수 있고, 여기 있는 값들이 있으면 박스 플롯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만 호출하면 숫자 타입,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어서, C본도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C본도 데이터 프레임만 주어졌을 때,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 메서드 호출하면 박스 플롯을 그리기 위한 정보들이 있고요. 네, 그걸 가지고서 얘네들을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연속형 변수들의 숫자 타입 변수들의 평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자 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씩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씩 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그릴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씩 그리겠다라고 하실 때는 막대 그래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막대가 Y축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를 세팔 랭스 이렇게 주고 에러바를 지울게요. 에러바는 런으로.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는 평균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동으로 찾아줄 거예요. 막대가 굉장히 크죠. 여기 숫자 보시면 5하고 6 사이고요. 또 뭐 대략 한 5.8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5.8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막대의 높이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 디스크라이브 한번 볼까요? 샘플 랭스의 평균값 보시면 5.84라고 되어 있죠. 5.84. 그죠? 이거를 그린 거예요. 얘를 막대로 그려준 거예요. 막대로. 근데 Y축이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실공 라이브러리,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아니리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에러바만 지울게요. 에러바 none. 이렇게 하시고 plt.show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주죠. 샘플 랭스의 평균값 그린 거고요. 샘플 위드스의 평균값, 패턴 랭스의 평균값, 패턴 위드스의 평균값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할까요? 이게 기본값이죠. 기본값.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개 자료에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패턴 랭스, 패턴 위드스의 평균값들을 한꺼번에 그려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X축, Y축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어요. 데이터 프레임만 주면 C본 라이브러리에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컬럼들을 찾아요.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컬럼들을 찾아서 그 컬럼들의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네. 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 그러면 색깔 같은 경우에는 팔레트로 파스텔이 제일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어, 이렇게 덜 촌스러운 색깔 표현이 됐고요. 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숫자들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평균값만 찾기. 네 개 변수의 평균값만 찾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씩 찾는 거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팔 랭스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여기에 평균값 계산하겠다. 죄송해요. 여기에서 평균값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평균값은 5.84라고 나오죠. 이 숫자가 이 첫 번째 막대의 높이. 이 숫자가. 그럼 두 번째 막대는요? 여기는 세펄 위드스죠. 변수 이름을 세펄 위드스라고 바꾸면 되죠. 그래? 이렇게 하면 두 번째 평균값 계산해 주죠. 맞습니까? 이게 3.05. 여기가 3.05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4개 변수를 다 보려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민하고 소수를 해볼까요? 되는지? 안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디스크라이브는 됐었는데 이건 안 되죠. 그렇죠? 하나씩 하는 거는 괜찮고 두 개 이상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개 이상을 한꺼번에 보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컬럼 선택할 때 인덱스 연산자 쓸 수 있죠. 그리고 그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 두실 수 있죠. 맞아요?
여기에다가 컬럼 이름 두 개를 써주는 거예요. 세팔 랭스, 그 다음에 세팔 위드스. 이렇게 컬럼 이름 두 개를 써주면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컬럼만 선택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제가 실행을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 프레임에서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니까 컬럼 두 개만 딱 선택을 해주죠. 얘네들은 평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돼요. 세펄 랭스의 평균이 5.84, 세펄 위드스의 평균이 3.05. 그러니까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열 컬럼에 대해서는 평균을 계산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 컬럼들로 이루어진 것들만 아규먼트로 넘겨주시면 돼요. 아규먼트가 아니라 여기 리스트 안에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거 네 개를 다 쓰면 되겠죠. 그죠? 오타 없이, 오타 나지 않게,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하고서 다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 말고도 또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 있어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은 모든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컬럼즈가 컬럼의 이름들을 배열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 컬럼 제외하고 앞에서 4개만 선택하면 컬럼 4개의 이름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일단 얘 먼저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리스, 컬럼즈, 인덱스 0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컬럼 이름 하나만 세퍼 랭스 하고서 컬럼 이름 하나만 주죠. 그럼 인덱싱이 아니라 요거는 인덱싱이고요. 배열 인덱싱이고 배열은 슬라이싱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이리스, 컬럼즈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4개 앞에서 4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배열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슬라이싱이잖아요. 슬라이싱. 앞에서 4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이렇게 4개를 찾아주죠. 앞에 있는 컬럼 4개잖아요. 그죠? 이거 이용하시게 되면 아이리스에서 컬럼 이름들을 찾을 때 아이리스, 그 다음에 컬럼즈 속성에서 인덱싱 앞에서 4개. 이렇게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아이리스, 컬럼스 앞에서 4개. 이게 앞에서 4개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된다. 그러면 4개 변수의 평균 값들만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찾아본 거는 여기 막대의 높이를 보기 위해서예요. 페털 랭스 평균을 보면 3.75, 세펄 위드스보다 큽니다. 그죠? 어, 그리고 페털 위드스는 1.19, 제일 작아요, 숫자가. 여기가 1.19, 여기가 3.7, 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만 주면 숫자 타입의 변수들을 찾아서 그 숫자 타입 변수들의 평균 값을 막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C본 라이브러리가.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래프도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컬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만 뽑아내고 거기에서 원하는 통계값, 뭐 평균이라든가 중앙값이라든가 최소값, 최대값과 같은 그런 통계량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으셔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숫자 타입들을 한번 봤어요. 숫자 타입들에 대해서 박스 플롯 봤고요. 평균 막대 그래프를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품종별로 박스 플롯과 평균 막대를 그려보자예요. 품종별 박스 플롯, 품종별 평균 막대 그래프입니다. 품종별 박스 플롯. 자, 일단 품종별 박스 플롯을 하기 전에 우리 품종이 각각 몇 개씩 나오는지 아까 50개씩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밸류 카운트로 확인은 했고요. 확인은 했고 카운트 플롯도 가능하겠죠.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아이리스 X축을 품종 스피시리즈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PLT.show 하시게 되면 네. 세 개의 품종이 전부 다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토사도 50개고요. 벌시컬러도 50개고 버지니카도 50개예요. 우리가 여기서 박스 플롯을 그리자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세토사가 50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은 전부 150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죠? 자, 이 중에서 아이리스의 품종이 뭐랑 같다? 소문자로만 되어져 있죠. 세터사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거랑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면 행번호 0번부터 제일 마지막에 행번호 49번까지 중간에 빈 거 없죠. 50개예요. 그러니까 세토사는 앞에 0번부터 49번까지가 세토사였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벌시 컬러는 여기 벌시 컬러도 뭘까요? 벌시 컬러는 행번호가 50번부터예요. 행번호 50번부터 그죠? 99번까지겠죠. 99번까지 또 50개고요. 50개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100번부터겠죠. 100번부터 제일 마지막 보시면 149번까지 이렇게 50개요.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정렬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품종별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훈련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훈련 데이터는 랜덤하게 섞여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이렇게 막 어,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그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한테 이 데이터를 학습하라고 시켜야 돼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상태로 주면 그 예측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정렬이 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세토사만 보겠다라고 하면 세토사 이렇게 해서 50개 그리고 그 50개에서 디스크라이브 이렇게 호출하시게 되면 그 기술 통계량들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50개의 세토사라고 하는 붓꽃들 중에서 세펄 랭스의 기술 통계량, 세펄 위드스의 기술 통계량, 페털 랭스의 기술 통계량, 페털 위드스의 기술 통계량이란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 통계량들을 그 중에서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이거를 우리가 박스 플러스로 그리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쪽에서 요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얘랑 똑같이. 다 플롯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만 넘겨버리면 되죠. 요거. 죄송합니다. 박스 플러시니까 박스 플러시죠. 박스 플롯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만 넘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 프레임만. 근데 이때 데이터 프레임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세토사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넘기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토사를 아이리스의 점 스피시스가 세토사랑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50개의 행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뭘 그리자? 박스 플롯을 그리자죠. 여기서 데이터는 세토사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면 여기는 세토사. 세토사의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를 그리는 거예요. 타이틀만 넣을까요? 여기다가 plt.타이틀 그리고 세토사 뭐 이런 정도로 써주면 좋겠죠? 세토사의 4개 연속형 변수의 박스 플롯을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프레임 대신에 이렇게 부분집합을 주는 거죠. 부분집합.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자, 우리 이런 거를 2개를 더 그려야죠. 비슷한 거를 2개를 더 그려야 되지 않아요? 벌시 컬러에 대해서도 박스 플러스 4개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에 대해서도 4개를 그려줘야 돼요. 박스 플러스 4개를 그려야죠. 그쵸? 여기는 벌시 컬러, 여기는 버지니카. 이렇게. 비슷하게 박스 플러스 4개, 박스 플러스 4개 그리면 되겠죠. 뭐만 바꿔가면 돼요. 여기 품종의 이름만 바꿔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엑시스들을 나눠서 직접 그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엑시스들을 나눠서 직접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엑시스 3개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반복문 만들어서 해볼게요. 반복문 만들어서. 자, 우선 저는 스피시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이 스피시즈는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 그다음에 스피시즈 컬럼의 유니크한 값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스피시즈 배열이죠.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라고 하는 3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배열인 거 확인됐죠? 그죠? 자, 배열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 배열로 반복문 돌릴 수 있죠. 맞아요? 반복문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랭스도 가능하죠. 랭, 스피시즈 이렇게 하면 랭은 몇 개라고 나와요? 세 개라고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아까 세 개 있었으니까 원소 세 개 있었으니까 원소의 개수죠. 이거는 자 얘네들을 우리가 반복문에서 이용을 할 건데 자 우선 피겨 그리고 엑시스 plt 서브 플러츠 서브 플러츠 행은 하나만 할 거예요. 로우는 한 줄에다 드릴게요. 그럼 기본값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컬럼의 개수를 바꿔주면 되겠죠. and colors 컬럼의 개수를 사이즈로 랭으로 할게요. 랭. 뭐의 랭스냐면 스피시즈의 랭스로 할 겁니다. 세 개란 뜻이겠죠. 세 개. 컬럼 세 개란 뜻이에요. 세 개.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래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쇼. 자, 이렇게 세 개의 엑시스가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세 개의 엑시스가 만들어졌어요. 피겨 사이즈를 좀 키울까요? 피그 사이즈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16대 4 정도로 할게요. 가로를 좀 길게. 왜냐하면 여기 세 개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길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4. 이렇게 만든 이유는 첫 번째 서브 플롯에는 세토사를 그릴 거고요. 두 번째 서브 플롯에는 벌시컬러 그릴 거고요. 세 번째에는 버지니카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반복문. 반복문인데 인덱스 값하고요. 인덱스 값하고 그 다음에 품종 두 가지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enumerate speci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프린트만 해볼까요? i랑 s가 뭔지. 인덱스 0번은 세토사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번은 벌시컬러라고 출력한 거고 인덱스 2번은 버지니카라고 출력을 한 겁니다. 요 반복문에서. 이 반복문에서. 그 엑시스 위에 프린트문 세 줄 나온 거 보이시죠? 요렇게 세 줄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세 줄이 누가 출력해 준 거냐면 포먼 안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enumerate라고 하는 함수는 배열에서 배열의 인덱스와 배열의 값을 같이 꺼내주죠. 그게 enumerate가 하는 역할 아니에요? 인덱스가 같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엑시스 0번이고요. 여기는 엑시스 1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엑시스 2번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같이 필요해요. 그래서 enumerate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 s값은 우리가 부분집합 만들 때 필요하죠. 세터사를 찾겠다, 벌시컬러를 찾겠다, 버지니카를 찾겠다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 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할 건데 부분집합이라고 할까요? 서브셋 DF라고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이라는 의미예요. 서브셋, 부분집합. 아이리스에서 아이리스의 품종이 같은 거를 찾으면 되죠. 뭐랑 같은 거 찾으면 될까요? 여기서는 변수 이름 중에서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뭘 한다? sns.box 플러스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는 서브셋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브셋 df.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변수에는 axis index i를 주시면 되죠. 이것 때문에 enumerate를 쓴 거예요. enumerate를 쓴 이유는
이뉴머레이트를 쓴 이유는 우선 이 스피시스 안에 있는 값도 필요해요.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버지니카냐라고 하는 값도 필요해요. 하지만 또 뭐도 필요하냐면 몇 번째 엑시스에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0번째에 그릴 거냐, 1번째에 그릴 거냐, 2번째에 그릴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인덱스도 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뉴머레이트를 쓴 겁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4개씩, 4개씩, 4개씩 그려줬죠. 자, 근데 첫 번째 박스 플롯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두 번째 박스 플롯이 어떤 내용이고, 세 번째 박스 플롯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죠. 타이틀 정도를 주면 좋지 않을까요? 자, 타이틀은 엑시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엑시스 i번째의 set 타이틀. 여기에 품종 이름만 써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세토사, 벌스 컬러, 버지니까 이렇게 써줬죠.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 서브 플롯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엑시스들을 각각 나눠서 세토세에 대한 것들만 박스 플롯으로, 벌시컬러에 대한 것만 박스 플롯으로, 버지니카에 대한 것만 박스 플롯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박스 플롯만 딱 봤을 때요. 세토사와 나머지 두 개는 좀 달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세토사는 세펄 랭스, 세펄 세펄 위드스, 그 다음에 어 페털 랭스, 페털 위드스. 얘네들이 분포하는 구간이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근데 벌스 컬러와 버지니카는 경향이 또 비슷하죠.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가 분포하는 구간, 페털 랭스와 페털 위드스가 분포하는 구간. 세펄 랭스와 세펄 위드스가 분포하는 구간, 페털 랭스와 페털 위드스가 분포하는 구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사진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더라도 이 그래프만 딱 보고서 아, 세토사가 다른 꽃들과는 좀 다르게 생겼겠구나. 벌시컬러와 버지니카의 어떤 경향과 세토사의 경향은 좀 많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박스 플롯을 이렇게 놓고서 그려보면서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사진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 있잖아요. 그죠? 사진도. 자, 품종별 막대 그래프 하기로 했었죠. 네, 그 다음은 품종별 막대 그래프예요. 자, 품종별 막대 그래프도요. 우리 하나만 놓고 보면, 세토사만 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세토사라고 하는 거 찾았죠. 위쪽에 변수가 있을 거예요. 세토사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둔 게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아이리스 중에서 품종이 세토사인 것만 찾은 거. 요거 있었죠. 그죠? 뭐 아니면 뭐 다시 만들어도 되고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이리스의 품종이 같다, 세토사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얘를 네, 박스 플롯이 아니라 막대 그래프니까 바 안에다 주면 된단 말이에요. 바 플롯인가요? 바 플롯이지. 바 플롯 안에 데이터 그리고 세토 4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plt.show 아마 얘가 에러바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두죠. 저 에러바를 없애려면 에러바 이렇게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세토사 50개. 세토사 50개에 대해서 세펄 랭스의 평균, 세펄 위드스의 평균, 페털 랭스의 평균, 페털 위드스의 평균이에요. 타이틀 넣으려면 plt.title 세토사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이걸 어떻게 하겠다? 아까랑 똑같이 벌시 컬러도 똑같이 옆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지니카도 똑같이 옆에다가 그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반복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쓰시면 네. 위쪽에 박스 플럭 그렸던 것처럼 반복문 써가지고 한번 그려보실래요? 피겨와 엑시스는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죠? plt.subplot 로우의 개수는 한 개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랭스로 누구의 스피시즈의 요 변수는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쓸게요. 그리고 피그 사이즈 여기도 16, 4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면 그죠? 이거는 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유니크한 값들 찾은 거 있잖아요. 그죠? 유니크한 값들.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반복문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인덱스와 품종. 인덱스와 품종. 어디에서? enumerate에서. 누구의 enumerate? species라고 하는 배열.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브셋 찾을 수 있잖아요. 서브셋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아이리스의 스피시스 컬럼이 같다, S랑 같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막대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 자리에 서브셋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표시해 줄 게 있어요. 표시해 줄 게 뭐냐면 인덱스죠.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이잖아요. 그죠? 이 막대 그래프를 세 개 중에서 어디에다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걸 줘야 되죠. 맞아요? 그게 엑시스. 이거는 엑시스 인덱스 i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에러, 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그려보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더 추가하도록 하죠. 세 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세 개의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고 순서대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까 일 겁니다. 그쵸? 네. 그러면 엑시스의 인덱스 i번째에 타이틀 넣을까요? set title이라고 하시면 돼요. 품종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품종 이름. 여기 Y축이 있죠? Y축. Y축이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평균을 의미하죠. 평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넣어줄까요? 엑시스 i번째, i번 set
Y 레이블. 전부 다 평균이니까 똑같이 전부 다 mean 하고 쓸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평균이라고 들어갔죠. 평균. 만약에 이 평균이라고 하는 레이블을 Y축에 있는 레이블을 여기도 전부 다 평균이잖아요. 여기도 평균이고 여기도 평균이고 여기도 평균이니까 똑같은 거를 여긴 쓰지 않고 여기에만 쓰겠다라고 하시면 라고 하시면 굳이 반복문 안에 있을 필요 없고 인덱스 하나만 선택하셔서 이렇게 출력하셔도 돼요. 이거는 Y 레이블을 어디에만 넣겠다? 엑시스 0번에만 넣겠다는 뜻이죠. 엑시스 0번에만 Y 레이블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만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없죠. 여기는 전부 다 같은 의미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타이틀은 각각 들어가야 되죠. 타이틀은 각각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다 써준 거고요.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Y 레이블을 반복문 안에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숫자들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토사의 네 가지 변수의 평균, 벌스 컬러의 네 가지 변수의 평균, 버지니카의 네 가지 변수의 평균.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일단 크게 그룹이 세 개로 나눠줘야 되죠. 아이리스, 그룹, 바이. 그룹을 나눠주는 기준은 컬럼 이름이 스피시즈.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한다 그러면 세펄 랭스라고 하는 변수 하나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찾을 수 있죠. 세토사의 세펄 랭스의 평균, 벌시 컬러의 세펄 랭스의 평균, 버지니카의 세펄 랭스의 평균. 변수 하나는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요거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 세펄 랭스만 본 거죠. 세펄 랭스 여기가 5.06. 여기는 거의 6에 가깝죠. 5.9라고 되어 있죠. 5.9. 그 다음에 여기는 6보다 크죠. 여기는 6보다 크죠. 6.58. 그럼 세펄 랭스가 아니라 세펄 위드스는 여기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위드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맞아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러면 세토사의 세펄 위드스는 3.4. 그죠? 요 높이가. 그 다음에 벌시 컬러의 세펄 위드스는 평균이 2.7 정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버지니카의 세펄 위드스의 평균은 여기도 3보다는 조금 작네요. 이렇게. 맞죠? 그죠? 자, 4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찾으려면 4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균 계산할 때 컬럼들이 여러 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위에서 비슷하게 했었잖아요. 평균 찾을 때, 평균 찾을 때, 여기였나요? 여기. 어디였지? 아, 품종별 하기 전에. 품종별 하기 전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배열을 주죠. 이렇게 배열을 주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배열을 주고, 배열을 주고, 그 다음에 min 하고서 호출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네 개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평균값을 찾아줬잖아요. 그쵸? 여기에도 그룹 바이도 비슷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리스, 그룹 바이,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스피시스. 컬럼을 하나만 선택할 때는 점하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인덱스 연산자.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펄, 렌스, 세펄, 위드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평균 호출해 볼까요? 이렇게 평균 호출하면 그룹은 그룹은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몇 개를 선택을 했어요? 컬럼은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뭘 계산하죠? 평균을 계산해 줍니다. 세토사의 세펄 랭스의 평균, 세펄 위드스의 평균. 벌시 컬러의 세펄 랭스의 평균, 세펄 위드스의 평균. 버지니카의 세펄 랭스의 평균, 세펄 위드스의 평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 안에 뭘 준다? 리스트나 배열을 준다예요. 이해되셨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리스트나 배열 주면 되잖아요. 그룹 바이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도 컬럼 하나만 선택할 때는 컬럼 이름 한 개만, 여러 개를 줄 때는 리스트나 배열을 인덱스 연산자 안에.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컬럼 4개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리스, 컬럼즈, 인덱스 슬라이싱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렇게 하시면 4개 변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다 찾은 거죠. 네, 되셨습니까? 그룹 바이를 이렇게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요 부분, 요- 이 부분, 요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바깥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 연산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컬럼 이름 선택하는 방법이 점 쓰고서 컬럼 이름을 쓰는 방법도 있고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연산자,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찾을 때. 근데 여러 개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개를 찾으려면 인덱스 연산자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컬럼 1번 이름, 컬럼 2번 이름, 컬럼 3번 이름.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얘랑 이 두 번째 방법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배열을 넘겼다. 컬럼 이름들의 배열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 바이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세토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벌시컬러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버지니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세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서 컬럼 4개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세토사에서도 컬럼 4개 선택하고, 벌시컬러에서도 컬럼 4개 선택하고, 버지니카에서도 컬럼 4개 선택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컬럼들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새로 생긴 그런 문법이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나온 문법인 거예요. 이것도 그룹 바이도. 이렇게 쓰시는 게. 이렇게 쓰시는 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까지를 그려봐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네, 45분까지 쉬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